네,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네. 거기에 좀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장중에 물론 출렁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300포인트 넘게 마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여간해서 좀 찝찝합니다. 일단은 침체 얘기가 지금 뭐 새롭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한 3개월 전부터인가요? 기준금리가 막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침체 얘기가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어느 한 언론에서는 뭐 100%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는데요. 침체가 100% 올 것이다. 네. 일단은 오늘 지표도 그런 측면에서는 첫 번째 포인트인데 아마 이 지표 때문에 경기 침체 확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주택 시장과 관련된 서베이 지표인 전미주택건설자 협회의 지표가 나온 건데 전월에 46에서 예상치가 43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치는 38이 나오면서 50, 그러니까 서베이 지표다 보니까 50 이상이게 되면 경기 확장, 50 이하게 되면 경기 둔화인데 38이게 되면 사실상 침체입니다. 물론 서베이고 심리 지표라고 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주택 지표 자체가 여러 가지 산업 생산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국 경제가 상당히 나빠질 거를 예고를 하는 부분인데 원인은 아시는 것처럼 모기지 금리가 7% 이상 급등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지출 그리고 주택을 구매하면서 여러 가지 내구재를 사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피치라든지 골드만삭스에서 경기 침체 확률을 높게 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금리를 또 상단을 억누르다 보니까요.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만큼 하락했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상황이게 되면 연준이 11월에는 75bp 금리를 올리겠지만 75bp의 가능성도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금리 인상 이후에 긴축 강도는 둔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약간의 희망 섞인 악재가 호재가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부동산보다는 이제 소비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부동산 침체 뉴스가 물론 악영향은 있습니다만 한국 시장처럼 첨예한 상황은 안 되는데 네. 우리는 가계자산의 비중이 부동산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거의 70%에 육박한다라는 예. 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저렇게 침체가 된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네. 투자에 대해서도 이 전보다는 적극적일 수 없는 네. 그래서 시장도 계속해서 좀 아주 활기를 띠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있지만 그래도 지수는 간다? 저렇게 봐도 괜찮을지에 대한 의문과 의심을 계속해서 가지게 돼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표 자체가 좋게 나온 게 전혀 없었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도 오르는 건 아니지만 또 하락하진 않고 있고 어제 미국 시장도 뭐 베어마켓 랠리 내지는 의심이 가득한 시장이라는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라지는 거는 바이든 행정부죠. 왜냐하면 2주밖에 안 남은 중간선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이슈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 가격을 좀 통제를 해야 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도 지금 이렇게 침체해 가고 있지만 미국에서 표심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휘발유 가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뭐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자가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터로 나가는데 거기다 소비까지 불러일으키는 요인인데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표로서도 휘발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상대편인 공화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이제 또 긴축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경기는 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백악관에서는 내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내일인데요. 전략적 비축률을 방출하면서 휘발유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면서 유가는 2% 이상, WTI 기준으로 2% 이상 하락하면서 안정화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점점 이제 2주 동안의 이슈는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오펙 플러스와 바이든 행정부의 경쟁 구도로 가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우리도 왜 선거를 앞두고는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표심을 잡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도 이유가 휘발유 가격을 잡아야 표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선거 이후에는 이 재료가 또 어떻게 계속 이어질지도 의심을 계속 가져봐야 해서 네. 저희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특집을 오늘도 인사이트 시간에 마련을 했으니까 더욱더 좀 깊이 저희와 함께 고민에 대한 해답을 내려보시죠.
네, 이런 정치적인 변수, 거기다가 경제 지표는 침체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 월가의 시선으로 잡았는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개의 증권사 하우스가 있습니다. 바로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소위 말하는 베어, 그러니까 비관론자의 대표적인 주자 두 명인데,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어제 베어마켓 랠리가 이 정도면 나올 수 있어. S&P 기준으로는 한 4,100까지도, 그러니까 지수 상승률로는 한 15% 이상 나올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 정도의 조건이게 되면 10월 말부터는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다. 예. 이유는 지금은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요. 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블랙아웃, 즉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네. 근데 10월 말부터는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고 빅테크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예. 지수는 과매도권이긴 하니까 상승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와 정치적인 변수가 어지럽게 흘러가고는 있지만 가격적인 매력에 조금은 비관론자들도 약간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우리나라가 항상 더 빠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무려 지금 12거래일 연속 사고 있는 게 어쩌면 그런 의심 속에서 바닥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저게 별로 반갑지가 않은 게 베어마켓이 아니라 불마켓 랠리면 안 그러니까요. 됩니까?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라는 건 오르다가 언젠간 또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뭐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시장에 오르면 또 그걸 즐깁니다. 네. 우리 주식시장도 오르고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는데 네. 오늘 미국 시장도 변동성이 있었고 어제 우리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보면 상단은 계속해서 좀 제한적이라서 이런 우려감들 또한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시장에서 어떤 해답이 있을까요? 저희는 또 넥스트 레벨을 준비하는 그런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